이것 모르면 관절 다 박살납니다. 크로스핏은 정말 많은 동작으로 인해 다양한 부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내 부주의로 큰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주의하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크로스핏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그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3년째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프고 다시 고쳐오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크로스핏만 하면 여기저기 아플까요? 이 운동의 태생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몸을 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훈련에 가깝습니다. 즉, 내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본질이죠. 크로스핏이 대체 어떤 운동들을 섞어서 하길래 위험하다는 걸까요? 크로스핏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운동을 섞어서 합니다. 첫 번째, 스네치, 클린처럼 무거운 바벨을 위로 던지는 동작인 역도. 두 번째, 턱걸이, 푸시업, 박스점프 같은 맨몸 운동인 체조. 세 번째, 로잉머신, 달리기,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크로스핏의 핵심인 와드는 기록을 재는 경쟁 방식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 우리 뇌는 안전한 자세보다 빠른 개수를 선택합니다. 근육이 지치면 그 부하를 고스란히 관절과 인대가 떠안게 되는데 이게 바로 크로스핏에서 부상이 잦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넘게 앉아있잖아요. 이미 고관절이 잠겨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면 그 부하를 근육이 아닌 척추 관절과 무릎 연골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크로스핏을 할 때 유독 더 조심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넘게 운동과 정반대되는 자세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보느라 어깨는 굽어 있고 마우스 잡느라 손목은 굳어 있으며 의자에 앉아 있느라 고관절은 잠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동작을 수행하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핑 풀업. 반동을 이용해 턱걸이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느라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억지로 몸을 던지면 회전근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내려올 때 어깨를 툭 떨어뜨리지 말고 광배근에 끝까지 힘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스네치. 종일 타이핑하느라 굳은 손목과 굽은 등으로는 절대 정교한 역도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펴지지 않는 등을 억지로 꺾어서 들면 그 하중을 손목과 허리가 다 받아내게 됩니다. 바벨을 들기 전에 날개뼈를 강하게 먼저 고정했는지 확인하시고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무게를 과감히 낮춰야 합니다. 셋째, 박스 점프. 와드를 하다 보면 숨이 차서 다리가 풀리는 순간이 오죠?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박스에 정강이를 찍히는 건 약과고 뒤꿈치부터 쾅 떨어지면 아킬레스건이 가해지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착지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앞발을 내려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박스에서 초보자분들을 보면 다치는 패턴이 정말 비슷합니다. 피로가 누적되거나 자세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오버헤드 또는 중량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사고가 터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 저널 OJSM의 연구에 따르면 크로스핏 부상의 약 75% 이상이 어깨와 허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피로 누적 시 자세 무너짐과 본인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과한 중량을 꼽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한 번에 오는 큰 부상보다 야금야금 쌓이는 만성 통증입니다. 아침에 어깨가 찝히거나 세수할 때 허리가 찌릿한데 운동했으니 근육통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나요? 스포츠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이걸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이 보내주는 염증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남들처럼 해야지 라는 객관화 안 된 욕심으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운동장이 아니라 병원 물리치료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아껴 써야 10년, 20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크로스핏을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만큼 성취감 있고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운동은 드뭅니다. 문제는 운동 방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덤비는 태도입니다. 제대로 알고 하면 보약이지만 모르고 하면 독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다치고 즐길 수 있을까요? 3년 차인 제가 깨달은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드랍할 줄 아는 용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게를 낮추세요. 오늘 전 좀 살살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저도 그렇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몸이 안 좋으면은 무게를 낮춰서 하십니다. 영상과 같이 이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미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무게를 낮추거나 바벨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장비의 힘을 빌리세요. 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땐 크로스핏에 역도 동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유산소를 폭발적으로 하는 운동인 줄 알고 일반 러닝화를 신고 갔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립, 손목 보호대,
벨트까지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장비를 차니까 관절이 보호되는 게 체감됐습니다.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 부하를 장비가 대신 분산해주는 거죠. 돈 아끼지 마세요. 병원비보다 훨씬 쌉니다. 장비는 복압을 강제로 잡아줘서 허리 디스크를 방지하는 리프팅 벨트, 관절을 압박해 안정감을 주고 인대가 과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손목과 무릎 보호대, 바닥이 딱딱해서 역도 동작을 할 때 접지력을 높여주고 발목 뒤틀림을 방지하는 크로스핏 전용 신발. 이때 일반 러닝화를 신고 역도를 하게 되면은 부하가 관절로 쏠리게 되어 발목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물론 장비가 실력을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쌓는 동안 관절을 지켜주는 보험은 됩니다. 세 번째, 개별 웜업. 남들 스트레칭 할 때 같이 하시고 특히 직장인이라면 손목과 흉추, 고관절 이 세 군데는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본 와드 전에 내가 오늘 쓸 관절의 가동 범위를 체크해 보시고 안 나온다면 그날 무게를 낮추고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무리해서 했다가 통증이라도 오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장비빨 세우지 말고 실력부터 키워라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은 실력보다 부상 방지가 1순위입니다. 크로스핏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내 몸의 한계를 모르고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태도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크로스핏의 목적은 오늘의 1등이 아니라 어제보다 건강한 나여야 합니다. 무리한 경쟁심을 버리고 장비 제대로 갖추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래야 10년, 20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안전하고 즐겁게 크로스핏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